안녕하세요. 두배드 행복함의 김규대입니다. 자, 오늘 재무행정의 기초 이제 처음부터 할게요. 여러분, 재무행정의 준말, 재정이 뭐예요? 재무행정의 준말이죠. 그래서 재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행정의 기본 구조 어떻게 이제 구성되었냐면, 자, 중앙정부의 재정과 지방정부의 재정이 있는데요. 여러분, 중앙정부는 예산하고 기금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에게, 특별에게, 뭐 비금융, 금융, 기금이라고 있는데 한번 잘 보세요. 제가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아가냐면 일단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장이 몇 개가 있냐면 여러분 제가 일단 국민은행 통장이 하나 있거든요. 국민은행, KB은행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새마을금고 통장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농협 통장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뭐 있냐면 저 삼성증권 계좌 하나 더 있어요. 삼성증권 계좌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매달 돈 들어오는 걸로 이제 사는 거는 요 5일날 국민은행에 돈이 들어와요. 저희들 학원 오프라인. 요걸로 해서 제 10일날 카드비 나가고 그 다음에 제 뭐 이렇게 관리비 같은 거 나가고 이렇게 나갑니다. 요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막 적는 회계하는 돈이 요로 들어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맑음고는 요건 인강돈 요렇게 들어오고 요렇게 나갑니다. 농협 같으면 교재 들어오고 교재 나가는 거고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돈 들어올 때마다 뭐 알바비나 뭐 이런 거 들어올 때마다 요 삼성증권 계좌에 좀 넣어놓거든요. 요걸로 제가 살림 살아가요. 살림. 그러니까 규대의 재무행정은 요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예산 같은 경우는 1년에 세금 걷고 1년에 돈 쓰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일반 회계 예산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계를 하는 예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과 이런 걸 강조하려고 그러면 이제 돈통을 따로 떼내야 된다고요. 그게 이제 기업 특별회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기업들 있죠. 정부 기업들. 우리 쉽게 말해서 우리 우체국, 우정사업본부, 그래서 우편, 양곡, 조달, 우체국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기업 특별회계로 따로 떼내요. 왜냐면 들어오고 나가는 돈을 봐야지 성과가 나오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런 걸 이제 특별회계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대규모 좀 사업 같은 게 있어요. 우리 국가 국책 사업 같은 경우. 그것도 돈통을 따로 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특별회계 예산인 거고. 반면에 이제 기금은 목돈 마련해서 계속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융성 기금, 비금융성 기금이 있는데 우리 소상공인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돌려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공무원 연금 같으면 돈 주려고 하는 거고 그런 걸 이제 기금으로 구성해서 대한민국의 살림을 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회계 예산, 특별회계 예산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기금으로 이제 중앙정부가 재무행정을 하는구나. 지방 같은 경우는 하나가 더 있죠. 뭐가 있냐면 교육재정이 있습니다. 왜냐면 교육을 지방자치하니까. 그래서 일반 재정 역시 예산과 기금. 그 다음에 교육재정은 교육비 특별회계로 구성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한번 넣어두시면 돼요. 여러분 집에서 우리 재무부 장관이 누구예요? 엄마죠. 엄마가 재무부 장관, 재무행정을 다 하는 거고. 그래서 엄마도 보면 통장 쪽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월급 들어오는 거 그걸로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돈 나가는 거를 이제는 하나 일반 회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돈이고 예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특별회계로 뭐 따로 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우리 목돈 마련해서 계속 돈 돌려서 뭐 이자 갖추고 생활한다 이런 거는 이제 기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어느 게 더 빡셀까요? 여러분 이게 예산이 더 힘들어요. 보통 한 달 들어오고 한 달 나가는 것 같으면 그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1년 들어오고 1년 나가는 예산은 거의 이게 굉장히 엄격하게 운영이 되거든요. 근데 좀 융통성 있게 돌리는 거는 기금이 더 융통성이 있다. 그래서 뒤에서는 우리는 일반 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해서 좀 상세히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틀이 이렇구나. 이거 가지고 우리 살림 사는구나. 대한민국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산의 개념 같으면 실질적 예산 같으면 우리 1년에 얼마 쓰느냐 이겁니다. 정부의 1년간의 수입 지출에 예정된 계획. 우리 올해 2024년 정도가 697조 정도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럼 우리 예산 얼마야? 697조. 그게 실질적 예산인 거고요. 야 예산 통과됐냐? 라고 말할 때 그게 형식적이네요. 예산안이 통과가 되었냐? 라고 하는 겁니다. 재정계획. 오케이?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우리 예산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국가정법 19조 보면 총 3개 명국이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 국회가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해요. 그 다음에 국회에 넘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뭐가 적냐면 예산 총칙으로 딱 적습니다. 여기 목차가 두 번째가 세입 세출 예산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간다. 그 다음에 3번이 계속비 오케이. 그 다음에 4번이 명시월비 5번이 국고채무부당이 요 목차로 예산을 탁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탁 우리 국회로 넘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전부 다 뭐라고 한다? 예산이라고 한다. 여러분 명나라가 총이 1개예요? 2개예요? 3개예요? 3개입니다. 그래서 총 3개 명구 이렇게 순서다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이게 뭐예요? 예산입니다.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구성된다. 법에서 정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세출예산법은 697조 쓴다라고 하면 구성력 있어요. 써야 됩니다. 그런데 세입예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697을 거두죠. 거두는데 이건 구성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법에 근거해서 거두니까 이제 이거는 약간 구성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부가치세 같으면 10%인데 이게 만약에 우리 막 경기가 좋아서 막 사고 팔고 많이 하면 더 많이 거둘 것이며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덜 거두잖아요. 그래서 세입 예산은 구성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예산의 형식은 우리나라는 예산주예요. 미국은 법률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산 계산 들어올 거 잘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 잘할까요? 미국이 잘합니다. 미국, 영국 같은 선진국들이 훨씬 더 이거는 계산이 정확하기 때문에 얘들은 세입, 세출, 예산법으로 만들어요. 훨씬 더 계산이 잘.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이런 선진국에 보다는 계산이 좀 덜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예산주의로 만드는데 자, 우리는 그리고 이제 잠깐 봐봐요. 들어올 걸 생각해서 써요. 쓸 걸 먼저 정하고 들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쓸 걸 먼저 정하고 세금을 거둡니다. 양출 재입 방식인데 이게 뭐냐면 계산이 잘 안 되니까. 미국 같으면 미국의 지방 정부 같은 경우도 이러면 쓸 걸 들어올 걸 생각해서 씁니다. 오케이? 하지만 우리나라는 계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산주의입니다. 한국,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법률로 딱 만들면 세입예산법 미국 이렇게 만들어요. 2024년 세입예산법, 2024년 세출예산법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통과됩니다. 그럼 다 구성력이 있죠. 그러니까 법이니까 대통령이 공포도 해야 되고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는 거.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2024년 우리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국회 의결만 지나면 바로 통과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일본은 예산주의고 의회 의결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법률이 아니니까 공포권도 거부권도 행사할 수가 없는 거고 반면에 미국은 영국은 법률로서 확정되는 거고 그러니까 법이니까 공포, 거부권 행사 가능하고 그리고 1년 매년마다 법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게 이제 예산의 기본적으로 형식이구나. 이런 것들 머릿속에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행정이 뭔지 예산이 대충 어떤 개념인지 어떤 형식인지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이제 두 배 더 행복한 오늘 짧게 끝났는데요. 이게 틀이 중요합니다.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고 이제 다음 또 공부 하나하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